1963년 경상남도에서 5개의 조합으로 시작해 전국 지점 1,300여 개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 대표 토종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지난 60여 년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총자산 200조 원 달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새마을금고의 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은행이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개나 품앗이를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왔는데요. 바로 이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서 탄생한 우리나라 대표 토종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네, 1963년 처음 탄생한 이후에 서민과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곳이죠. 바로 새마을금고인데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함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우리 새마을금고가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올해 네. 200조 시대를 맞는다.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이 회장님을 맡아보니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중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금고가 먼저다라는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네. 사실상 이 새마을금고가 회원으로부터 신뢰받고 또한 사회로부터 또 존경받는 금융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새마을금고의 자율적 책임 경영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를 위해서 중앙의 지원 기능을 사실상 강화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실 토종금융협동조합으로 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뭐 다양한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과 또 디지털 금융 담당 부서의 권한과 네. 이 역할을 좀 강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사회공헌 활동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실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경우는 최근 해외 경영 체크카드 발급이 이제 완료가 되어서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사실 거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2천만 고객의 동반자입니다. 주로 우리 고객층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총 거래자 수는 네. 약 2,034만 명에 이르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네. 그래서 금융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회원만도 약 250만 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사회를 배려하는 그런 새마을금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마을금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지역 주민과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인연을 맺으면은 이렇게 평생 고객이 되는, 그래서 이제 한 40대, 50대 세대뿐만 아니고 이제 이분들의 자녀들까지도 네. 20, 30대 젊은 고객들이 많이 이렇게 찾고 네.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새마을금고와 일반 시중은행이 차이점이 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상업은행이 이제 자본 중심의 기관이라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새마을금고는 사람 중심의 협동조합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방식이나 이익 배분 방법에서 일반 은행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역 주민들이 출자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주인인 새마을금고는 은행과는 좀 달리 회원들이 동일한 이 권한과 의무를 행사해서 회원의 뜻을 민주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금고에 이익이 나면은 회원들에게 사회 공헌과 배당의 형태로 대부분 이렇게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705억이라는 정도의 이 지역에 환원 사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성장을 거듭하는 데는 회장님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머슴 경영입니다. 이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스스로 머슴이 되겠다, 또 머슴의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
몸소 실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무슨 경영이라는 것은 바로 섬김 경영이다. 그렇죠. 섬기는 저는 거죠, 그렇게 상대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해운과 새마을 금고를 우선순위에 두고 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견학을 통해서 직접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분 정도 제가 일정이 워낙 이렇게 좀 네,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저하고의 열린 소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맞아서 한 200분 정도만 초청이 되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 중앙의 경영 반영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사장 시절에 공헌했던 사회공헌 활동을 이 중앙회장이 돼서도 더 열심히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지역 주민들의 아주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공헌 활동이야말로 새마을 금고의 핵심 경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회공헌 활동에 1,700원을 우리가 네. 반응하면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쳤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누기, 김장봉사, 사회적 기업 지원, 여러 가지 포항 지진, 태풍 피해, 화재 이런 천재지변에 따른 긴급 지원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전통시장 상인 자금 지원 등 사실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우리 다양한 이렇게 활동을 그럼요. 했습니다. 네. 13개 시도 지역에서 진행된 새마을금고 음악회는 문화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실 마련했습니다. 네. 지방에는 보면은 이 수준 높은 문화 혜택을 좀 누리시기가 사실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열악하죠.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니 연주라니 정상급 가수들이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서 약 한 24만여 명의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아마 뜨거운 그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세 번째 주제는 자산 200조 원 시대를 열다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자양분이 돼서 새마을금고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얼마나 성장한 건가요?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2017년 말 기준을 보면 자산이 우리 150조였습니다. 네. 근데 작년 말 기준을 보면 자산이 190조, 약 27%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우리 새마을금고의 또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우리 중앙의 자산도 역시나 51조에서 73조 원으로 약 43%를 증가했죠.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네. 함께 또 일할 수 있는 우리 임원들 제가 영입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입니다. 네. 금강석 신용공제 대표를 영입하면서 자금 운용 다각화 및 이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고 그동안 참 답보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투자했던 MG 손보 네. 경영 정상화 문제도 이제 원만히 이렇게 마무리하는 등 이 중앙의 자산 운용 부분에도 눈에 띄는 큰 성과를 거둬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아마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새마을금고 자산 200조 시대를 이제 열게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마을금고 브랜드 혁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올해 57년의 역사입니다만은 그동안 태동지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 산청에 있는 우리 역사관을 이제 설립 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교육시설,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역사관은 앞으로 우리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전국에 알리는 그런 행사와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렇게 그럼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은행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 핀테크. 네. 돼서 디지털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는데 모바일 뱅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핀테크로 대표하는 금융인 디지털화는 새마을금고 역시 현명하게 이제 대처해야 할 당면 큰 과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네, 작년 초에 디지털 금융 선포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금융 본부를 신설해서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금융 행보에 사실 나섰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해외 겸용 체크 카드를 발급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사실 좀 멉니다. 네. 그래서 아직 사실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은 네. 금융의 스마트한 발돋움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도 새마을금고 시스템을 전파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새마을금고 모델을 전파에 적극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나 또 아프리카 우간다와 같은 저개발 국가들은 우리나라 사실 70년대의 경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금고가 70년대 국민들의 빈곤 타파와 또 저축 운동에 기여했던 경험을 개발 도상국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2017년에 미얀마의 해외 최초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이후 네. 지금 31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우간다에도 지금 11개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해외 진출의 특징은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닌 새마을금고라는 시스템을 자리 잡게 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월이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책임이 무거우실 텐데 새마을금고를 어떤 조직으로 더 변화, 혁신시키고 싶으신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 새마을금고가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1964년 태동 이후에 자산 200조를 달성하기까지는 원동력 중 하나는 꾸준한 이 사회 공헌 활동이며 네. 또 이는 금고의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적 약자인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네.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회원들과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지라는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자는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온고지신이란 말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고유의 공동체 정신은 계승하면서 또 동시에 미래를 대비한 역량을 잘 키워서 국민들에게 더욱 살아만든 협동조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